뭘 발표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통과가 될까? 그래서 남은 건 분란 이렇게 키워드가 돼 있는데 어제 발표 내용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분들께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서 만들어낸 피땀의 결과입니다.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에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가장 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목을 받은 건 전당대회, 그러니까 지도부를 뽑는 룰을 바꾼 거잖아요. 그 화면 좀 그래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룰은요, 여러 주체들 들어가죠. 권리당원, 대의원, 여론조사, 일반당원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화시켰어요. 여론조사는 그대로 있는데 퍼센트가 늘어났고요. 권리당원이 늘어납니다. 대신에 대의원은 비중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일반당원도 사라집니다. 아주 단순화시켰죠. 권리당원이 막강해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근데요, 장윤승 기자, 사실은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알려지기는 민주당의 대의원은 비명계가 다수고 많고 그리고 권리당원은 이재명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저 룰 개정은 이른바 친명과 이재명 대표, 이재명계를 위한 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그 교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이 예. 16,000명 정도 된다고 예. 하는데 이 16,000명이 다 비명계냐? 그거는 아니, 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는 한 확인하기는 비명계라는 게 어려울 것 아니라 같고. 다수가 비명계냐는 아니, 그러니까 왜 거죠. 그런 로직을 언론들이 이제 적용해서 쓰냐면 예.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라는 게 언제 생겼냐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시절에 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28년 동안 유지해오던 이른바 민주당의 뼈대 같은 조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송영길 돈봉투 논란 때문에 마치 이 대의원들이 무슨 돈봉투나 받으면서 정치 건달처럼 왔다 갔다 예.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이 당은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대의원 제도는. 근데 어찌됐든 지금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2008년도에는 예. 한 2만 8천 명 수준이었는데 이게 2021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촛불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은 한 일반 당원 포함해서 250, 예. 250만 그리고 권리당원은 120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예. 늘어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권리당원이 그럼 주로 언제 들어왔냐? 촛불혁명 이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급격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권리당원 숫자 중에는 친명이 많다.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규정을 하면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냐? 그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 총선을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급한 혁신 사안이 아닌데 왜 이걸 지금 예. 여기다 꺼내놓고 당을 논란의 한 복판으로 만들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 궁금한 거는 일반 당원 5%는 왜 없앴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 어떤 거냐면요. 그 당비를 안 내는 당원이 일반 당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전까지는 줬는데 굳이 그걸 없앤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5%의 비중을 줄인 것은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사실은 대의원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의도 많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혁신위가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 수가 한 100배로 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어떤 권리당원 기획반도 굉장히 확정되어 있고 더 이상 그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고 고루 분포됐으니까 더 이상 대의원은 사실은 약간 보정하는 효과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요, 김종욱 전 의원과 어제 혁신위가 내놓은 자료도 들어있었어요. 영남에서는요 거의 1% 몇 퍼센트 안 되는 당원만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고르니까 대의원제를 없애도 된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내부에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제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예. 하는 부분. 그래서 혁신위는 대의원 제도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가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제가 볼 때 이건 다시 의원총회에 올라가가지고 논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확정은 하는 아닙니다. 저는 문제는 소위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하셔야 돼요. 이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 때문이잖아요.
돈봉투가 오고 가는 핵심은 어디입니까? 대의원들입니다, 주로. 그럼 이 대의원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위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명하게 민주당은 대의원보다는 권리당원 중심으로 실제로 지역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역 차원에서는. 예. 그렇다면 권리당원에게 70%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서 당의 정체성을 권리당원 중심으로 가자라고 혁신위는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설명이 전국 기반이 확장돼서 그런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근데 전국 기반 확장 안 됐잖아요. 예, 영남 확장되지 쪽에서. 않았죠. 예.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혁신위 차원에서는 대의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제안을 내놓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거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여러 얘기했는데 서영교 의원은 친명으로 간주가 요즘에 되죠. 근데 이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힘당이 예. 대의원의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힘당은 그런 채로 이제 권리당원의 당원들의 투표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 정광훈과 같은 사람의 입김이 최고위원을 뽑거나 당대표를 뽑는데 좌우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향도 있고요. 서영교 의원이 대의원제를 없앤 거에 대해서 권리당원의 힘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빗대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에 왜 전광훈 목사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권리당원이 아니라 책임당원이에요. 전혀 그죠? 다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다를 뿐더러 저희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 권리만 주장하지 않아요. 서영교 의원이 저희 당 사정을 모르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의원제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는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당권 12월 28일 이재명 대표 지난해 8월 28일에 되고 임기 8개월 남기기 전까지는 비대위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면 12월 28일 이전에 이 대표 유고 상황이 오면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친명이 당권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바꾼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간 김재규 한 1분쯤 있어요. 예, 그 앞서서 이제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게 이번 혁신안 중에 핵심적인 하나고, 그 다음은 이제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다음 핵심적인 예.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공천과 관련돼서 현역 의원들을 뭐 공천에서 좀 불이익을 주겠다, 원로 정치인들 출마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앞서 뭐 비대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이 안 서는 게 본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현역들 중에. 너무 현역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 사람을 공천 줄 자리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예. 계속 있었고, 현역들 밀어내고 본인 사람 공천하겠다라는 게 저는 혁신이 안에 예. 좀 핵심적으로 들어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발표는 됐고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굉장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계파 갈등처럼 좀 비춰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